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민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그리고 코드 번호는 096553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9일 3시 29분을 지나고 있고요. 현재 장마감 2초 전, 1초 전, 네, 장이 마감이 되었네요. 자, 어제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흐름도 약간 따분했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뉴스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네,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공시도 있었고요. 공시가 있었죠. 네. 일단, 중요한 건 3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을 했죠. 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네, 300억,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부양, 예, 회사에서 주가 부양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시가총액이 3조 3,658억이에요. 예, 근데 300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배당 나길래 이제 원래 1,500원 현금 배당을 이제 말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1,500원으로 현금 배당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젠의 과징금 25억 원 부과. 예. 그래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을 기재했고, 그 다음에 너무 작네요. 네,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8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시젠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25억 1,45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악재 해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고를 맞은 건데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정열 팀장이라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경고 맞았다. 예, 그냥 뭐 축구 선수가 경고를 맞은 것처럼 경고를 맞고 나서도 그 축구 선수가 그 그라운드 그 축구장에서 축구를 못 하지 않느냐, 축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징금이랑 벌점 같은 거를 이제 받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 그 정도,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관점이죠. 네. 이게 주가가 또 하락 추세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바로바로 투심이 휘청이었던 것도 맞죠. 최근에 금융위 쪽에서 HLB, CGN 이런 종목들을 좀 건드렸죠. 네, 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도 약간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주가에서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걱정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뭔가 조금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진단키트 기업들, 물론 시즌에 있어서 다른 진단키트 기업들이랑 좀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섹터라고 할게요, 그냥. 예, 의료기기 섹터, 뭐, 이런 기업들이 천천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투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트렌드는 조금 돌파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트렌드에 걸쳤네요. 네, 트렌드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저항은 있는데, 그렇죠? 네. 올라갈 때마다 한 번 저항을 받았었고요. 또 저항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터치를 한다라는 거는 저항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 말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벽이 있어요. 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망치를 가지고 부시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망치를 가지고 부셔야 되는데 한 번 부실 때 금이 살짝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두 번 부시면은 또 이 정도 금이 나가죠. 뭐 세 번 부시면 아예 벽이 깨진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네,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60일 이평 근처까지 채워주기는 딱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네, 10일 중반까지는 내린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일봉상 말씀하신 거죠? 네, 일봉상,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주봉? 주봉 60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봉 60에서. 근데 일봉이나 주봉이나 보게 되면은 좀 차트가 많이 망가진 건 사실이죠. 망가졌지만, 또 이게 낙주매매라고 하죠, 흔히들. 그러니까 이거를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봉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분봉이라고 하면은 3분봉, 5분봉, 5분봉, 뭐 1분봉, 135분봉에서 이제 낙주매매를 하느냐, 또 이제 뭐 1시간이나 15분 차트에서 낙주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그러면은 좀 시간적인 요소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낙주매매 같은 경우에는 분봉을 가지고 낙주매매를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빠르게 수익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일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 낙주매매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요소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기대치 수익은 결국에는 이걸 활용한 사람들은 뭐 한 3%, 뭐 5%, 이 정도를 이제 목표가를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치 수익이 좀 크죠. 크기 때문에 어떤 시간 프레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치 수익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흐름은 오늘 캔들 종가 마감이 4.86% 정도 마감을 했네요. 흐름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어 여기서 이제 방송을 진행했죠. 양봉이 나와줬고 또 양봉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봉보다는 이렇게 강한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여기가 왜 의미 있는 자리인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 이거 녹십자 10살이 아닌데 잠시만요. 음, 네. 그러니까 약간 이 트렌드라고 했죠. 월봉을 보게 되면은 월봉 트렌드 하단 상단 구간, 그러니까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상단 구간인데 이것만 봤으면은 조금 확률적인 부분이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게 하단 구간 이 차트에 있어서 이런 하단 구간과 여기 상단 구간을 연결하면은 이게 채널이 똑같은 각도거든요. 이게 똑같은 각도. 이 선과 이 선이 똑같은 각도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몇 퍼센트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가격대도 맞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네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라고 하죠. 양봉이 나오고 두 차례의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캔들 조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자체는 나쁘아 보이진 않습니다. 시그널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캔들의 기반을 두고 거래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오늘 어제 뭐 그저께 그저께는 쉬는 날이었으니까 최근에 보면 시장이 은근히 많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죠. 근데 CJN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다지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뭐 아니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됐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